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릎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무릎은 많은 사람들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정말 무릎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다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고통스럽다? 더 통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통증은 표현된 무엇이라고 그랬죠? 증상. 다시 한번 합시다. 통증은 표현된 증상. 표현됐다는 것은 어딘가부터 나온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죠? 우리 몸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표현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몸에서 드러났다는 것은 속에서 드러났다는 것인데, 자, 우리 먼저 배우신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문제라는 고통과 통증과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에서 비롯됐다 그랬죠? 오장육부 내장과 100% 연관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무릎에 대한 걸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릎에 고장이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도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에는 반드시 이렇게 몸 전체에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경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몸 전체에 흘러가는 이 경락이라는 길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아실 때 우리 몸에 흘러가는 경락은 외우면 더 좋고 외우지 못하면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인형만 있으면 돼요. 어떤 누가 와서 여기가 아프다. 그 길을 보니까 우리 손에 여기에요, 이 자리.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재밌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무릎을 경과에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소화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리가 지나갑니다. 뭐가 지나갑니까? 간과 위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 위장과 연관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무릎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무릎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관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관절. 그러면 관절은 또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관계된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쓸개라는 담낭이 관절과 연관이 됩니다. 쓸개는 담이라 그러죠. 담낭. 담낭의 짝은 누굽니까? 간이에요. 그래서 간담이라고 얘기하죠. 간담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에 연관을 갖다 보니까 그 소화기관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위장이에요. 그런데 위장과 간의 길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무릎 전면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릎의 모든 고장은 위장과 또는 간과 담낭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위장이든 간이든 담낭이든 문제가 전혀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것이 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비교해 봅시다. 외부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좀 직국에 까불 때 대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새 택시랑 부닥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무릎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금방 무릎부터 문제가 오고 이런 걸 지금도 그걸 겪고 있게 되는데 아무튼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또 외부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비교해 보고 되는데 무릎을 쓰는 일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쭈그리고 쪼그라뜨리고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도 무릎에는 무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적어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릎을 쭈그리고 일을 한다, 쪼그라뜨리고 일을 한다라고 해야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몸무게의 7배의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우리 몸의 무릎이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무릎은 세포일까요? 아닐까요? 무릎도 세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세포는 재생이 돼야 안 돼요. 재생이 됩니다. 단지 무릎 세포라는 것은 일반 피부와 또는 근육과 이런 지방세포와는 다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바로 골세포라고 하는 뼈세포는 막 7, 8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릎은 그거보다는 덜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문제는 세포의 문제예요. 무릎의 고장도 세포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포는 뭘 먹고 삽니까?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건 누가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피. 무릎 쪽으로 뭐가 잘 돼야 합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피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빠를 수도 있고 회복이 아예 안 되고 더욱더 염증은 심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무릎에다 깨끗한 피를 공급하느냐?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차제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하고, 오늘은 무릎의 문제에 대한 거, 자, 말씀드려서 다시 정리해 가겠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올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조기 축구를 하는데 글쎄 그 연세에 조기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기 축구라는 것은 많이 뜁니까? 안 뜁니까? 부닥쳐요? 안 부닥쳐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또 그리고 일주일 내내 별 운동을 안 하다가 조기 축구장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력 질주를 합니다. 그냥. 그럼 무리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무리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무리를 했을 때에는 그 무릎을 쉬게 해주고 무릎의 혈액순환을 더 도와주고 무릎이 다시 원위치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그냥 뛰고 끝나는 거예요. 기껏하면 뭐 찜질방에 가서 좀 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픈 병원 와서 뭐 주사 뭐 등등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무릎에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알고 예비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리해 봅시다. 무릎도 세포다. 세포에는 반드시 피가 가야 한다. 중요한 건 어떠한 피가 가야 하느냐. 어떤 피일까요? 깨끗한 피라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피는 건강한 피라는 것인데 그 건강한 피를 만드는 거는 수혈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만들기 위한 깨끗한 피를 만들기 그 피의 재료는 뭐라 그랬죠? 음식물이에요. 그럼 음식물 선정부터 시작하여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해가 이러고 가고 그 종말 처리하는 대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를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배워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좀 짚고 넘어갑시다. 깨끗한 피를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건 우리 배우신 분들이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공부를 잘 못하시는군요. 오늘은 바로 대변입니다. 대변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오장육부 내장에서 피를 만들고 그리고 종말 처리로 나온 것이 뭐예요? 이름하여 똥이야. 네. 그래서 대변은 반드시 물 위에 떠야 한다. 황금색이 돼야 한다. 바나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냄새가 없을수록 좋고 잔병감은 절대로 안 된다. 하루에 한두 번 가야 한다. 제일 마지막 뭐라 그랬죠?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봐야 한다. 만약에 이 7가지 변을 내가 지금 한 달째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건 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누가 일을 잘했어요? 오장육부가 일을 잘했죠. 섭취의 음식물은 누가 선택을 잘했죠? 내가. 그 총괄적인 누가 그 일을 도와줬다? 두뇌가 그걸 도와줬다라는 것은 왜? 대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이렇듯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과정 속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 모든 세포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릎에 고장이 온 거를 우리는 병원 가면 뭐라고 하죠? 무릎 관절염 뭐라 합니까? 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염. 그러면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세포의 고장으로 그 세포가 괴사된다든가 그 세포가 죽어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염증화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무릎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피부에 오면 피부염이요, 간에 오면 간염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피부에 관계된 무릎의 속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결국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자, 피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간단하게나마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저쪽에 계신 분이 질문하고 있는데 저 TV를 보는 저 제주도에 있는 저분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근데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약 10분 남짓 말씀드릴 계획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하는 은박지가 다 있죠. 그 알루미늄 호일이라는 은박지를 바로 무릎에 뒤집어 씌웁니다. 보통 그걸 3겹절, 한 4겹절로 하라는 것은 한 겹으로 하게 되면 금방 찢어지고 해요. 그거를 3, 4겹수로 해서 손바닥만하게 해가지고 무릎에 뒤집어 씌웁니다. 이렇게 씌우고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뭐 무릎 벨트 있고 뭐 다이소 가면 그런 뭐 한 2, 3천 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뒤집어 씌워놓고 가능한 저녁에 잘 때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알루미늄 호일이라는 은박지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이냐? 바로 보온의 효과가 있어요. 무슨요?
보온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대부분 고장이 난 자리에는 차가워질까요?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서 시작을 합니다. 왜? 뭐가 안 됐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됐으니까. 역시 이제 하산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염증화하게 되면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아니지. 염증화되면 뜨거워져요. 그 왜 뜨거워질까? 괜히 그 왜 열을 만들까? 그걸 이해하셔야죠. 열은 그렇지. 바로 이제 두뇌가 관리, 관장하는 가운데 염증이 오게 되면 그곳에 피는 그동안에 탁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곳에 현재 체온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곳의 체온을 높여서 또 체온이 차가워져 있다? 피는 굳어질까 안 굳어질까? 순환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럼 혈관도 굳어져 안 굳어져? 그럼 그런 걸 빨리 소통하기 위해서 뭘 줘야 돼요? 열을 보내줘야 돼요. 그럼 열을 보내줘서 그것이 뜨거워지는 걸 또 알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그 뜨거워지게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통증은 심한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임의대로 뜨겁게 해주기 위해서 금방 뭘 말씀드렸죠? 그렇죠. 은박지, 호일을 지우시. 호일은 첫 번째 보온의 효과가 강합니다. 이온화 효과라고 하여 우리 몸의 생체 전류의 흐름을 침과 같은 효과를 일부는 주어요. 그래서 호일로 뒤집어 씌워놓고 아침에 보면 거기 땀이 흥건합니다. 이유가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하면 될까요? 나을 때까지 해야 될까요? 나을 때까지 해야죠. 진듯하게. 근데 어떤 사람도 하루 해보고 안 난다고 나한테 전화 안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있죠. 우린 기도하면서 내 손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받은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손은 뭐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엄마 손은 뭐라고요? 할머니 손은 더해. 그래서 그걸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야 할까?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돌려야 할까? 왜 오른쪽으로 돌려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순행. 그리고 자연이라는 순행은 시계 방향이고 만약에 내가 좀 문제를 주고 싶다. 배를 좀 아프게 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이건 좀 지나가는 얘기를 합니다. 배를 좀 아프게 하고 싶을 때는 배를 어느 쪽으로 돌려요? 시계 반대로 돌리는 거야. 그럼 배는 아파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 전에 한번 이런 강의를 했더니 왼쪽으로 신나게 돌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약손이 됐어 안 됐어? 에너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 손에 에너지가 충실한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에너지가 없는 게 좋아요? 적어도 우리가 전도 특공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손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한다? 약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했죠.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어디로 받아야 한다? 손으로 받으십시오. 이 손에 불같은 능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 때마다 그 능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럼 그걸 써먹어야 돼 말아야 돼? 써먹었어요. 실제로 실현해봤어요. 놀라운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릎의 통증이라는 모든 것은 무릎의 고장을 알리는 것으로 그 문제는 누가 알려주는 것이다? 뇌. 제발 부탁입니다. 주인님 조기 축구 좀 하지 마세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 근데도 열심히 뛰어.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뇌는 거기를 관리하지 치료하지를 안 합니다. 그럼 그때는 뇌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 무릎이 붓고 무릎이 염증으로 인하여 한글로 뭐래? 무릎이 썩어요. 심지어는 그거 있는 도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관절 그거 바꿔야 돼 말아야 돼? 그걸 통째로 빼고 다른 거로 바꿔 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은 다 무엇이다? 세포예요. 아무리 무릎에 염증이 있고 무릎에 인대 등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릎은 반드시 재생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도 깨끗한 피가 가야 하고 또 무릎 전체를 관리 관장하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뇌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뇌를 어떻게 돕는다 등등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든다 등등 그런 무릎을 통해서 무릎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 통증이 있더라도 즉석에서 잡는 거예요? 반나절 뒤에 잡는 겁니까? 즉석 통증 해소법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릎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일단 집에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안 되면 연락하시던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모이다든가 아니면 제가 찾아갈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맨 뒤에 나오니까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무릎 통증 이제는 끝. 무릎 통증 해결하고 갑시다. 전도 특공대에서 함께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